피파 랭킹 88위의 중국이 156위의 조최약체 싱가포르를 상대로 굴욕적인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월드컵 아시아 예선 2차 C조에서 싱가포르는 이미 태국과 한국에게 모두 패하며 조 유일 2패를 기록하고 있는 팀이었지만 중국은 이런 싱가포르에게 두 골을 내주며 결국 승리를 따내지 못했습니다. 현재 C조에서 3위를 기록하고 있는 중국은 조 2위까지 허용되는 최종 예선에도 진출하기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2차 예선 운명이 결정될 가능성이 큰 최종전은 공포의 한국 원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번 경기 중국의 출발은 나쁘지 않았었는데요. 전반 10분 만에 우레이의 헤딩 선제골이 터졌고 전반 31분에는 우레이가 페널티킥까지 얻어내기도 했지만 결국 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그래도 우레이는 전반 추가 시간 리바운드된 중거리 슛을 다시 그대로 골문에 넣으면서 멀티골을 기록하는 등 중국이 약체 싱가포르를 상대로 무난히 승리를 따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전 통계만 살펴보면 중국은 전체 슛 7개에서 유효 슛 4개, 큰 기회 2개와 패스 성공률 81%로 싱가포르를 경기 내내 압도했는데요. 이에 중국 해설위원 황진샹과 이준은 중국 매체 지보바에서 중계하던 당시 의기양양한 자세로 앉아있으면서 한국이 1대1로 비긴 경기 소식을 접하자 한국이 도대체 왜 이러냐 라며 농담까지 즐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对，1比1，孙兴敏先进球的。对啊，人家泰国下半场苏帕纳扳平的。韩国是什么情况？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은 2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었으니 이러한 고자세로 말할 수가 있었던 거겠죠. 또 다른 중계 매체인 미국의 해설위원들은 새로 부임한 이반코비치 감독의 전술과 기존 선수들의 궁합이 매우 잘 맞는다면서 중국의 월드컵 본선 첫 자력 진출이 가능해질 것 같다는 호들갑도 떨었는데요. 今天这场世界杯的亚洲区预选赛呢，非常的有意思啊，因为这两支球队呢都是刚刚更换了新的主教练。伊万科维奇呢，可以说在年初的亚洲杯啊执教工作结束之后呢，马上就跟咱们中国足协是，而反过来呢，新加坡国家队呢也是在2月份刚刚换了第3任的这个日本籍的主帅小仓勉。大家会发现，这个小组的4个队全换主教练，全换主教练，包括韩国队也换了。所以真的在重新开打这个世预赛之后呢，各个队的情况呢完全就不一样了。是新的教练有新的用人的手段，新的一些打法，在2场面对相对不是很强的这个对手比赛当中呢，也是一个很好的上手的一个机会。是，虽然说是对中超非常了解，也曾经在中国执教过俱乐部队，但是呢，事隔10年之后，他对这些球员、对这些球队得有一个新的了解，而这种了解呢，不能以10年前的老样子来看。没错，正像他自己赛前所说的，说现在呢，其实中国的足球在他感觉上呢是有进步的，只不过进步的幅度不够大。首先，中国队跟这个新加坡队呢已经有长达10年半的时间。他再怎么变，再怎么规划，他还是在156名上，中国队呢还是在80多名。今天这个比赛呢，可以说中国队在新的这个主教练伊万科维奇的调教之下呢，对这场比赛所做的准备工作呢是非常的仔细。仔细在哪里呢？首先，进攻端左右2个边路主打就是右边路费南多的这个1对1的拿球突破，或者是下底走外线，或者呢是更多的沿大禁区这条横线往中间横走。所以从上半场的比赛情况来看呢，新加坡队在左边路的防守方面呢，受到这个费南多的牵制。 그러나 후반전이 시작하자마자 중국 해설위원들의 안색은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후반전 시작과 함께 파리스 라밀 선수의 중거리 슛이 중국 수비에 굴절되면서 골키퍼가 손을 쓸 수 없는 구석으로 빨려 들어가 허무하게 골이 되어버렸습니다. 슈팅이 빠르지 않았지만 얀중린 골키퍼의 판단 미스가 실책의 원인이었는데요. 거기다 20분 뒤 후반 66분에도 또 실점을 당하고만 중국인데 문합 혼전 상황에서 중국 대표팀 주장이자 수비수인 장린펑이 헛발질을 하며 공을 걷어내지 못했고 결국은 야쿤 마엘에 의해 골을 먹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중국은 전반전과 달리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 무승부로 경기가 끝나고 말았죠. 전반전 감독과 선수를 극찬한 중국 해설위원들은 언제 그랬나 싶게 입 싹 닫고 실망스러운 경기라고 비판하였습니다. 可以说被新加坡逼平，让我们所有人都非常的难受，这也不是一个令我们满意的结果。都是调兵遣将，尤其是新加坡队这边，他们的日本籍主帅小仓勉呢是率先动手换人。首先呢是对这个左边后卫的防区呢做了这个大刀阔斧的调整，把上半场首发的右边后卫2号苏兹里曼换下去。那么如果说10号拉姆利那个进球有一定的偶然性的话呢，那么5号马勒那个扳平比分的那个进球呢，很明显的就是反映出来中国队早早的把这个李元一换下之后，中场显得越来越薄弱，到最后呢是明显的失控。我们在今天开场之前呢，就给大家分析过，按照中国队目前在这个小组赛当中呢整个的一个积分形势的话，
那么主客场背靠背对阵新加坡的这2场比赛呢，应该计划当中是要全取6分的。而现在呢，这个客场90分钟战罢呢，中国队可以说是痛失好局。本来是3分到手，现在呢是变成了只有1分。 역시 인민재판의 원조 국가답게 바로 스탠스를 바꿔서 선수를 비판하는 것이 참 흥미로운데요. 매체에서뿐만 아니라 중국 네티즌들 역시 경기 후 선수들과 가족들의 SNS에 비판하는 글을 남겼고, 이에 중국 국가대표팀 주장이자 이날 2번째 실점 빌미 원인을 제공한 장린펑은 돌연 충격의 은퇴 선언을 하였습니다. 뭐 이번 예선까지나 올해까지가 아니라 바로 이 경기 이후 뛰지 않겠다고 한 것인데요. 불과 3일 뒤에 중국에서 열리는 태국과의 2차전이 예정되어 있었기에 대표팀 주장의 이러한 은퇴 선언은 책임보다는 이기심과 도피성이 아니냐는 질타를 받게 되었습니다. 장민펑의 아내는 남편과의 채팅에서 은퇴 발언을 캡처해 공개하면서 욕하고 싶으면 욕해라, 이제 아무 상관없다 라는 SNS 글을 게시했습니다. 장민펑은 경기 후 우선 주장으로서 팀을 잘 이끌지 못했고 팬들을 실망시켰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이제 경기를 마무리할 때가 됐다고 느꼈습니다. 국가대표 경력은 싱가포르까지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힘들고 개인적으로도 안타깝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중국 내에서는 이기적인 선택이라고 욕을 먹고 있지만 뭐 나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자국 수준을 인정하지 못하고 선수들을 향한 엄청난 비판을 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싱가포르에 비기는 일이 뭐 그렇게까지 선수를 비판해야 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중국 원래 그렇지 않나? 심지어 이날 경기 2골을 넣은 우레이에게도 비판의 화살이 쏟아졌는데요. 구독자 87만 축구 전문 기자 이핑캉은 우레이가 경기 후 페널티킥을 놓친 것에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무책임하고 심지어 약간 뻔뻔한 행동이다라고 저격했습니다. 그는 자신 SNS에 솔직히 말해서 나는 우레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축구를 하는 것부터 사람으로 사는 것까지 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귀국한 후 중국 슈퍼리그의 낮은 수준의 환경에 동화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 비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실력 하락을 전국의 동료들 탓으로 돌리고 있는 위선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경기가 끝난 후 팀 성적이 좋지 않다며 경기에서 이기지 못했다고 말하지만 페널티킥 실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책임감 부족이고 조금은 뻔뻔하기까지 합니다. 충밍 시절 어렸을 때부터 건강관리를 하러 가는 팀원들을 밀고 하던 우레이는 지금까지 위선적이고 가식적이며 남 탓하기를 좋아하고 항상 속 좁은 하남자처럼 보입니다. 이런 사람이 중국 축구 1위 선수라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핑캉 역시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 우레이가 중국 역대 최고의 선수라는 것입니다. 한 중국 축구 인플루언서는 싱가포르와의 경기 후 이렇게 말했는데요. 지금 너희가 욕하고 있는 이 팀이 말이야, 앞으로 10년 내에서는 볼 수 없는 최고의 팀일 거라고. 미래에 볼 선수들은 우레이의 실력에 30%도 미치지 못할 거란 걸 알아야 돼 라며 패폭을 날렸습니다. 이 인플루언서가 말하는 것에는 일리가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축구가 스포츠가 아닌 일종의 도박과 노름판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미래 유망주를 발굴해야 하는 유소년 리그에서부터 뿌리 깊은 중국식 도박장이 개설되어 있는 상황이죠. 지난해 열린 광둥성 체육대회 15세 이하 유소년 축구 시합 결승전에서는 승부 조작이 확인되어 관리 책임 공무원 16명이 해임당하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당시 결승에서 광저우시 대표팀이 칭이안시 대표팀을 5대3으로 꺾고 우승했는데 시합 직후 경기 내용이 석연치 않아 승부 조작 의혹이 제기된 바 있었고 결국 사실로 확인되었죠. 또한 전 국가대표 감독도 승부 조작으로 체포되어 후회한다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 현 중국 축구의 주소입니다. 스포츠의 본질보다 개인의 이익을 중요시하는 중국에게 있어 총 22명이 뛰는 축구판은 너무나 어려운 경기이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의 한 줄평, 중국이 축구를 못하는 진짜 이유 별로 안 궁금하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